믿거나 말거나 떠도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다급한 목소리.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후배의 겁에 질린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 제발 전화 끊지 마. 아무 말이나 해줘. 차 안에 누가 있어.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장난도 잘 안 치는 녀석인데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후배에게 갑자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말이죠. 다행히도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는 후배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모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가 숲속에 위치한지라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아파트 산길의 인도가 아닌 차도로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하마터면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 뒤돌아 여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까 그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씩 웃고 있더랍니다.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한테나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게 저였던 거죠. 잃고 후배는 앞만 보고 빠른 속도로 차를 몰며 주차장으로 갔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경비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겁에 질려하는 후배의 모습에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끔 불 꺼진 주차장에 혼자 들어서는 늦은 시간이면 솔직히 남자인 저도 겁이 나곤 하는데 후배가 이런 일을 겪으니 저도 걱정됩니다. 괜히 혼자 차를 탔으니 뒷좌석에 누가 있을까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영화 감독의 제안. 나는 친구가 없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친구까지도 말이다. 사교성이 부족한지 남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 그래서인지 혼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좋다.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면 되니까. 주말마다 영화관에 간다. 멀티플렉스 같은 영화관도 가지만 주로 가는 곳은 인디영화 상영관이다. 사람이 적은 한적한 객석에서 앉아있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주말 평소처럼 영화관에 갔다. 티켓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말을 건넸다. 낯선 사람이었고 게다가 남자였기에 경계하며 뒷걸음쳤지만 남자는 화난 얼굴로 말한다. 실례지만 제가 이 영화 찍은 감독입니다. 혹시 보고 나서 감상평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했다. 평소에 남자와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더욱이 감독이라니. 남자의 미소에 매료되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그날 본 영화는 공포영화다. 주인공인 여자가 남자에게 납치되어 창문도 없는 밀실에 감금되는 내용이다. 영화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고어적인 연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의 미소가 계속 떠올라 남자에게 뭐라 말할까 계속 그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고민 끝에 말을 골라 감상평을 이야기하려 하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넨다. 이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차기작을 위해 설문조사 겸 감상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데뷔작이라 여러모로 신경 쓰이네요. 물론 길게 시간 쓰지 않아요.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 사례도 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관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로 안내한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올라가는 중 남자가 쑥스러운 듯 물었다. 아까 제 영화 어땠나요? 아깐 사람이 많아서 대답 듣기가 왠지 쑥스러웠네요. 여기라면 아무도 없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남자가 이렇게 묻자 나는 답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공포영화라서 직설적인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결국 밀실에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내용이라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뭘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문 앞에까지 데려왔다. 문에는 제작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남자는 열쇠로 문을 열며 나를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다. 사무실은 어두컴컴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방에는 커튼이 쳐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남자는 자신의 몸으로 문을 지탱하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미안해요. 작업 관련해서 연락이 왔네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남자는 속삭이듯 내게 말한다. 다시 실내를 둘러본다. 사무실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뿐. 이상하게 주방이나 화장실도 보이지 않는다. 원룸 하나뿐이다. 생각해보니 처음 왔는데 묘하게 낯익은 방이다. 창문이라도 열까 해서 창가에 다가섰다. 커튼을 젖히자 벽이 있었다. 뒤돌아 남자를 쳐다봤다. 그는 처음에 봤을 때 보여준 그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 밖으로 가자 조용히 문을 닫았다. 순간 당황스러워 손에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다. 현관문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이 방이 왜 안 익었는지 말이다. 이제 나는 죽게 되는 걸까? 세 번째 이야기, 민박집의 여자.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숙소에서 게임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체력이 소진된 터라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골면 나을 텐데 자꾸 제 옆을 발로 차고 제 배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한순간이어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려고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친구는 이불을 잘 덮은 채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기에 마음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다시 팔다리를 제 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버럭 나서 친구를 째려봤는데 친구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얌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팔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 제 몸에 팔다리가 올라온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그저 잠들기를 바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여전히 팔다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지만 혹시 친구가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눈을 떠보았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그런데 친구와 저 사이에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팔다리가 저에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면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밤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대로 기절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뜬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을 왜 이렇게 오래 자냐고 했지만 저는 잠이 아니라 기절을 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누웠던 친구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하더군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아주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상식적으로 있을 리 없는 일이고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박집 근처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해준 이야기입니다.
민박집 근처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부인은 갓난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더랍니다. 무언가에 의한 압사였다고 합니다. 부인이 갓난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잠을 잤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엄청나게 추궁했고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도 제가 겪은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봤던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무섭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